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짜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있어요. 네, 진짜 네. 무거운 거는 그 엽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거든요. 맞아요. 부정적인 마음,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처럼 무거운 게 없어요. 맞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잘 돼야지, 네. 신난다 이런 마음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사실은. 네, 맞아요. 우리가 이 심리학이란, 그러니까 내 마음의 어떤 움직임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사회적인 관계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라고 하면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쁜 말이 있고요. 누가 들어도 괜찮은 말이 있는데 네. 내가 내 마음을 잘 모르고 남들도 저 사람 왜 그래라고 이해를 받지 못하는 상황들을 가만 보면 네. 남들이 들을 땐 괜찮은 말인데 내가 들으면 그게 싫은 말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내가 너 거기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말들. 네. 내가 지금 너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 이런 말들은 남들이 들으면 야 도와준다는데 뭐가 싫어 이러는데 나는 왜 그렇게 싫었는가 보면요. 사회적인 관계가 그 사람과 내가 안 좋으면 도와준다는 말도 너무 짜증이 나는 말인 거죠. 네. 그렇죠. 맞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나 도와줄게 그러면 너무 좋지만 네, 네. 내가 저 사람 존재도 싫은데 그 사람이 나한테 도와준다 그러면 너무 싫단 말이에요. 안 좋아져도 되거든? 막 이런 그러니까 마음이 너 나 나오죠. 잘하면 되거든? 왜 간섭이야? 막 이런 네. 생각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대화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사회적인 맥락과 관계 속에서 같은 말도 어떻게 들리는지가 너무 달라지는 거죠. 네, 예,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걸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놨는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맘스 라디오 이 공감톡을 들으시는 엄마들은 아이들의 연령대가 좀 낮은 걸로 우리가 잡아놓고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사춘기인 엄마들도 은근히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엄마라면 뭐 다 들으니까요. 예, 저는 네. 처음엔 잘 몰랐는데 제가 오프라인 강의 같은 거 가면은요, 이 공감 맘스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우, 그럼요. 예, 그러면서 네. 저는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잘 듣고 있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이 나는 말인데 어릴 때 아이하고 관계를 잘 맺은 엄마들은 커서 사춘기쯤 돼서 엄마들이 네, 야, 이 네. 새끼야 뭐 이런 얘기를 해도요. 애들이 상처를 안 받아. 갑자기 그 동영상 엄마가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요. 그 동영상 네, 엄마. 차 타고 가면서 운전하면서 그 턱 두 그죠? 번 넘겼다고 야, 이 새끼야 저저 하는데도 예, 아들은 그냥 그러니까요. 웃고 있어. 예. 이거 봐라 이 새끼 봐라 웃네 이러면서 야이 지랄 어쩌고 그죠? 너 이 새끼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지? 막 이러는데도 아들이 웃잖아요. 네네. 그 정도의 관계가 된다는 건 두 사람과의 친밀도가 아주 높다는 거고요. 신뢰도도 높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게 좀 거친 말들이 나와도 상처를 안 받아요. 네. 그런데 엄마랑 어려서부터 아이가 이 관계 맺는 게 좀 좋지 않았다고 하면 사춘기 돼서 아이하고 멀어지는 건 시간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이 사춘기라서 가끔 다툴 때는 옷걸이에 옷을 거냐 마냐로 1시간씩 다툴 때가 있어요. 네네. 둘이 서서 팽팽하게 다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네. 어느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어느 사람이 침묵을 한다든가 네. 어느 한 사람이 뭐 던지고 나간다든가 이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계속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면 그게 좀 건강한 관계죠. 네. 아이들을 키울 때 엄마들이 되게 힘들다라고 말하는 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오프라인으로 부모 교육을 간 적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근데 이제 한 엄마가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둔 엄마였는데 네. 딸을 둔 엄마였는데 이 딸이 ADHD 진단을 이제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너무 조용하고 얌전해서 네. ADHD인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업 그 평가 능력이 너무 저조해서 네. 얘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있고 말도 없는데 성적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게 너무 이상하다 하다가 이제 검사를 좀 받게 됐나 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아이가 6개월째 약을 먹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부작용은 없고 이제 네. 이게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불면증, 잠이 잘 안 온다든가 아이들 이제 입맛이 없어요. 메스꺼워진다. 그 약을 먹으면? 네, 약을 네. 먹을 때 부작용 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식이장애 그리고 이제 불면증, 뭐 성장 발육이 좀 잘 안 된, 더디게 된다든지 이런 네. 부작용들이 있어서 아이가 먹어보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잘 봐야 되는 거죠. 다행히 이 아이는 잘 맞아서 지금 6개월 이상 먹고 있는데 네. 이 엄마가 저한테 고백하기를 그런 거예요. 아이가 어떤 날은 그냥 그 약을 안 먹고 싶어 하는데
자기는 그럴 때마다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약을 억지로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너 이거 안 먹으면 집중도 안 되고 너 멍하게 있잖아. 하면서 아이를 자꾸 비난을 하게 된다는 거야. 네가 똑바로 하는 이걸 먹겠어? 네가 못하니까 지금 먹는 거잖아. 근데 네가 안 먹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빨리 먹어. 하면서 막 화를 내는데 자기 마음은 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괴롭고 너무 미안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좀 특수한 그리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한테 약을 먹이는 엄마의 마음도 괴롭지만 또 감기약도 뭐 그렇게 다르지 않잖아요. 맞아요. 안 먹겠다고 하면 어떡해요? 혜윤이 좀 아픈 때 있어요? 기억나요. 지금은 좀 단맛을 알아서 잘 먹었는데 완전 아기였을 때 양볼 이렇게 이렇게 잡아갖고 그냥 쫙 집어넣었어. 짜갖고 울 때 그냥 꼴깍 넘어가게. 그럴 때 정말 못된 간호사가 된 기분이잖아요. 너무 미안하고 이게 얘한테 약이 될 걸 알면서도 마음은 너무 아프죠. 아니 혜윤이한테 그렇게 약을 먹인 적 있어요? 아니 지금 너무 놀랐어. 너무 안 먹어서 그렇게 한번 먹인 기억이 나요. 지금 뭐 지가 알아서 먹어요. 그리고 다행히 한번 그렇게 커피 한번 드셔보실래요? 네. 입 쫙 벌리고 입을 벌려라. 해갖고 그냥 울 때 그냥 껄꺽 이렇게 하도 안 먹. 저는 근데 사실 약 먹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약 그쵸. 웬만하면 안 먹이고 알고 보니까 신종플루였고 막 그랬었어요. 저랑 혜연이랑 병원 갔더니 다 지났네. 이게 바로 자연 전통식 치료라고나 할까요? 이미 다 낫네. 이제 그냥 있으면 돼요. 저랑 혜윤이랑 너무 아팠는데 그냥 좀 버텼어. 그랬더니 지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자연 치료적인 엄마가 됐죠. 그러게요. 네. 근데 약 먹일 때 엄마들이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예, 그쵸. 네네. 밥 먹일 때 이상이죠. 네. 맞아요. 그리고 아이가 약을 종종 잘 먹는 아이라면 엄마 마음이 더 속상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우리 아들은 100일 전엔 애들이 보통 안 아프다는데 태어난 지 2달 만에 감기약을 처음 먹였거든요. 네.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진짜 안 좋더라고요. 고 깐난쟁이한테 참 그게 좋지 않더라고요. 물론 걔네들이야 뭐 아무튼 그냥 주사기에 이렇게 해서 조금씩 넣어줘서 먹이면 되지만 보통 약 먹이기 힘든 나이가 언젠가요? 한 3살 뭐 이때부터 너무 힘들죠? 아니 저는 오히려 돌 때? 그때가 좀 저는 힘들었던 것 같고요. 왜냐면 뭐 어떻게 보면은 엄마 젖 우유 아니면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보리차도 잘 안 먹는 애들이 있는데 그때 약을 먹인다는 게 되게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 먹이는 게 왜 또 스트레스냐면 애가 아픈 거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맞아요. 그 말이에요. 제 말. 아픈 거 자체가 너무 짜증나고 왜 걸렸지? 데리고 병원 가야 되는 거, 옷 사입히고. 어제 커피숍 간 거 그거인가? 아닌가? 아니 어제 그 엄마가 놀러 와서 그랬나? 애를 만졌어. 어제 친정엄마가 잠깐 와서 얘를 만져서 그랬나? 막 그런 갑자기 탐정이 되면서 어디서부터 병균이 왔을까 막 생각하면서 그게 너무 속상한 거야. 맞아요. 속상했는데 이제 병원 갔는데 요즘 같은 날은 기본이 1시간 대기. 왜? 1시간 반을 기다리면서 온갖 병균을 다 흡수하면서 더 아프고. 그러니까 애는 막 다니면서 만지고. 막. 네. 변균과 약을 같이 타오면서 집에 와서 한숨 쉬면서 애를 이제 약을 먹일 때 그 마음, 그 죄책감. 네, 죄책감. 내가 어제 얘를 좀 덜 싸매가지고 나가가지고 내가 어제 안 놀았는데 내가 어제 키즈카페 괜히 데려가가지고. 그러니까 어제 양말을 괜히 벗겼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네네. 아이가 다치거나 아플 때 걔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순간부터 기다리고 집에 와서 씻기고 먹이고 또 돌보고 열 나는지 밤에 체크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엄마한테는 참 속상하고 힘든 또 피곤할 수 있고 지치는 그런 과정 같아요. 수족구 한번 돌아봐요. 그러니까 또 명탐정이 돼서 누군가 얘인가 만나 누가 먼저 시작했어요? 물어보고. 그렇죠. 유치원에서도 요즘에 그 독감 도는 게 애들한테 한번 퍼지면 막 쫙 도니까 맞아요. 우리 애만 잘 시킨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요.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엄마는 이제 내가 책임이니까 돌보는 자이기 때문에 마음도 무겁고 죄책감도 들고 또 애가 약까지 잘 안 먹고 그러면 더 속상하죠. 맞아요. 네네.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좋은 대화를 하면서 약을 한번 먹어볼래? 네. 자, 해볼까? 이럴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 없어요.
네. 일단 먹여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먹이기로 결정을 했다면 먹여야 되는 건데 네. 먹이는 과정을 대화를 통해서 차분하게 풀 수는 없죠. 네. 근데 이제 설명은 해야 될 거고요. 중요한 건 이때 대화라기보다는 자기 속에서 이 감정 정리를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걱정하고 있다고 해서 아이한테 화를 내고 있진 않은지. 맞아요. 그리고 내가 미안하니까 아이 탓을 하고 있진 않은지. 맞아요. 얘 왜 이렇게 약하게 태어나고 그렇죠. 누구 닮아갖고 엄마 말 안 들어서 네가 이렇게 됐다. 뭐 이런 내가 지금 이 아이한테 큰 소리를 내거나 아픈 애 아이한테 내가 너무 속상한 나머지 내가 미안한 나머지 또 오히려 그 반대되는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진 않나. 그거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어린 아이한테 약을 먹이는 과정이 엄마들이 안 차서 자, 이 감기 걸렸으니까 이걸 3번 먹으면 다 나을 거야. 뭐 이렇게는 말은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렇지만 입을 안 벌릴 경우에 태연쌤이 한 것처럼 입을 벌려서라도 먹여야 되는 그렇죠.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나면 수고했어. 힘들었을 텐데 수고했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먹이면서도 똑바로 안 해? 입 안 벌려? 네가 누가 아프랬어? 뭐 이런 말들은 비난과 네, 탓과 네. 그게 아이가 미워서 나오는 말들은 보통 아니에요. 속상해서 그런 거잖아요. 너 이렇게 약 안 먹으면 내일 또 병원 가자. 너 주사 빵 맞을 줄 알아. 막 이렇게. 너 주사 2대 놔달라고 그럴 거야 너. 아프게. 불주사. 엄마 어렸을 때 봐봐 여기 불주사 있다. 불주사. 그러니까 그렇게 겁을 주고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약을 먹일 때 엄마 마음 편치 않아요. 저도 속상했고 너무 편치 않죠. 네. 그리고 애가 아프면 아까 제가 하고 싶은 말 태연쌤이 하셨어요. 아픈 것 자체부터가 이미 스트레스. 약을 맞아요. 먹이고 안 먹이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아픈 신호가 왔을 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레이더가 빵빵 터지면서 뭐 남편 손 씻는 것도 막 갑자기 더 간섭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더 많이 신경 써야 되다 맞아. 보니까 남편이 갑자기 병균 덩어리로 보여요. 그러니까 집에 존재가 들어오면 다 손 오지 마. 뭐 이렇게 샤워해 뭐 이렇게 돼요. 네. 그럼 또 남편도 서운할 거고. 서운하죠. 뭐 나를 이렇게 더러운 병균 취급하나. 그때 한번 보니까 이휘재가 네. 그것 때문에 삐져갖고 집에 안 들어갔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거 봤었어요. 힘들다고 얘기했다고. 맞아요. 제가 그 얘기 어쩌다 어른 녹화를 갔다가 이재 씨가 저는 패널로 갖고 이재 씨가 진행자였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듣고 야 육아를 한다는 게 참 힘든 일이구나. 네. 그리고 또 감동받은 게 끝나고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제 바로 앞에 이재 씨가 앉았어요. 네. 그래서 이재 씨가 아이 키우는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또 마침 저희랑 같은데 비슷한 데 살아요. 네. 그러면서 아이를 낳기 전과 너무 이제 다른 삶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때로는 좀 쉬고 싶기도 하고 너무 솔직하고 공감되는 내용이죠. 또 쌍둥이니까 또 아마 힘든 점도 많을 거예요. 네. 맞아요. 하나보다도 네네. 또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서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플 때 우리는 약을 평화롭게 먹이는 방법을 고민한다기보다는요. 먹이긴 먹여야 될 거로 결정을 했다면 단 아이가 안 먹으려고 저항할 때 혹은 뭐 안 먹기 싫다라고 막 소리를 치거나 그렇게 때를 쓸 때 우리가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대부분의 병들은 그 정말 자가 치유 면역으로 맞아요. 이겨낸 것처럼요.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결과는 별로 없어요. 얘가 이거 감기 걸려서 정말 잘못돼서 폐렴으로 와서 이럴 일은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미래를 너무 불안해하지만 않으면 요 약 먹고 잘 쉬자. 네.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 라고 하고 그냥 딱 먹이는 거죠. 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이제 먹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최소한 아이한테 그거를 화를 내거나 비난을 하거나 우리가 약 먹으면서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아까와 같은 그런 말들은 우리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우선 첫 번째 같아요. 맞습니다. 그 일상적으로 아이들이 아플 때. 맞아요. 네. 들으시면서 아마 약 먹였던 그 수많은 장면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아까 태연쌤이 그거 진짜 놀랐어요. 왜냐면, 저도 많은 걸 봤는데, 그렇게는 안 먹여봐가지고. 재밌죠,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제가 우리 칸이, 우리 집 강아지가 그 피부병에 한번 걸리고 감기 걸린 적이 있어서 약을 먹일 때 그렇게 먹였거든요. 입을 억지로 이렇게 벌려가지고. 그 생각이 나네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아프다는 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일상에서는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아플 때 최소한 첫 번째 짜증내지 말자. 화내거나 짜증내지 말자. 걔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다치고 와도 엄마가 짜증내잖아요. 똑바로 앉아. 까지거나 무릎 까지면 소독약을 바르고 이제 데일밴드를 붙여주는데 애가 싫어하잖아요. 거기 물 닿으면 아플까봐. 그러면 똑바로 앉아. 너 이거 안 하면 얼마나 더 아파지는 줄 알고 겁주기, 협박하기.
윽박지르기, 짜증내기, 네, 짜증내기. 아픈 아이한테는 필요한 거는요, 보호예요, 보호. 맞아요.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네. 일로 와봐. 아빠도 잠깐 참아야 돼.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 해야 되는 거죠. 힘을 써야 돼요. 그럴 때는 물리적으로 아이를 딱 잡는다든지 뭔가 힘을 써야 돼요. 붕어처럼 입을 벌려서 먹이는 것도 지금 보니 좋은 방법 같네요. 네. 네. 나쁘지 그런 않아요. 방법. 나쁘지 네, 않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특수한 케이스가 있는데 아까 말한 그 여학생의 경우 네. 엄마가 우리 아이가 정신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상담도 받고 거기에서 네. 어떤 약물을 이제 처치받아 갖고 오는 거죠. 저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좀 알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도 제 아들이 집중력으로 너무 힘든 것을 호소하고 본인 스스로도 고백하기를 나는 이 집중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컨트롤이 잘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네. 제가 어쩌면 우리 아들한테도 ADHD가 다 완치됐다고 했지만 그게 아닐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라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어떤 생각이 그날 처음 들었냐면 이 아이한테 내가 어쩌면 약물을 주게 되고 그 약을 이 아이가 먹게 되는 그 첫날 네. 내 기분이 어떨까를 추측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이 아이가 물을 넣어서 이 알약을 목구멍으로 삼키는 것은 내 목에 그 아주 그 기름 휘발유 같은 기름 덩어리 하나를 네. 내가 삼키는 기분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그 전에 그런 약물을 아이한테 줄 때마다 너무나 죄책감이 든다. 그렇게 활발하던 아이가 너무 조용해지는 걸 볼 때마다 내가 이걸 과연 이 아이한테 계속 줘야 되는가 너무나 회의감이 많이 올라온다라는 말을 간혹 가다가 제가 듣게 되면 네.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한 선택입니다. 그렇게 죄책감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얘기를 잘 못할 것 같아요. 그게 막상 내일이라고 딱 생각이 드니까 제가 네. 참 많이 반성을 한 게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한테 쉽게 조언하지 않더라도요. 제가 네. 쉽게 했던 건 아니에요. 정말 진심이었고 네. 정말 이 엄마가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우리가 종종 남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도 공감도 그런 차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가끔 진짜 공감이라고 한다는 건 침묵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들이 장자간 말인데 그 말들이 어떤 의미였는지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약을 먹일 때마다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라는 말을 하는 엄마의 그냥 손을 잡아주고 그 엄마의 마음이랑 같이 잠시 침묵하면서 머물러 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네. 아이한테 약을 주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라는 말보다 훨씬 좋은 말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어떤 엄마들 가운데 내가 우리 아이한테 이런 정신적인 치료를 위한 약을 주고 있는데 나는 정말 괴로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건 어쩔 수 없을 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네. 우리가 우리 아이한테 이 약을 주기로 선택했고 그것이 이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선택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선택이라는 건 항상 좋은 쪽으로만 흘러가지도 않고 네. 항상 좋은 결과로만 나타나지도 않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는 결국 우리의 그 선택인 거죠. 네. 그래서 괴롭고 죄책감을 느끼는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것 같고요. 네.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 우리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될 거다. 라는 어떤 믿음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객관화된 어떤 지표들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댄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참 그래서 엄마라는 역할이 참 쉽지 않고요. 그 그쵸. 아이의 아픔에 정말 더 아파해주고 그런 마음이 앞서서 우리가 또 뭐 쓴소리를 할 때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아이의 네. 아픔을 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네. 네. 참 그런 역할을 늘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는 게 참 엄마로서의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조금 이제 더 나아가서는요. 저도 참 그게 괴로웠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생각이 좀 변했어요.
우리가 괜찮아야 그 약을 받아서 먹는 아이도 괜찮을 수 있겠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 아이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막상 아들이 집중력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전혀 학업 수행 능력 평가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선생님들의 어떤 조언이나 코멘트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좌절감이 생각보다 컸어요. 그리고 두려움도 컸고 무력해지더라고요. 네.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건가. 그런데 이제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도움을 좀 여기저기 요청을 하면서 그 서천석 선생님하고 미팅을 좀 가졌었는데 네. 그때 많은 얘기들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서천석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가 거기에 있어서 완전히 괜찮아질 수 있으면 아이도 괜찮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을 약물로도 또 지원하고 도움을 줘봤지만 아이들은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기적절한 도움이 그 아이의 성장에 필요할 수 있다. 네. 물론 거기에 그 말씀 속에는요. 정확한 검증과 결과, 검사, 어떤 상담 이런 것들이 다 받쳐졌을 때 얘기죠. 네, 네. 우리가 ADHD나 뭐 다른 이유로 아이한테 어떤 약을 먹여야 되는 상황이 됐다면 저는 우리 엄마들이 그 장애라는 그 사고 개념을 좀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안경을 썼다고 해서요. 장애인이라고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장애를 가졌다라고 보진 않아요. 네. 그리고 다리가 다쳐서 기부스를 해도 다리가 불편해서 보조수단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 자체가 장애가 있다고 하지 기능이 아예 떨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설사 장애라고 이름이 붙여지더라도 부모는 괜찮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참 얼마나 힘든 말인지. 우리 애가 다른 아이하고 같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걸 본다는 게 네. 얼마나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인지를 저도 조금은 아니까 네. 참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제가 동의할 수 있는 지점은 우리가 그거를 넘어서야만 아이들도 그걸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네. 제가 동의가 되더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제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요. 엄마 손은 약손. 옛날에는 엄마 손 약손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만큼 엄마들이 평전심을 가지고 네. 정말 마음을 다해서 네. 그 아픈 곳을 만져줬기 때문에 정말 네. 낫는 것 같았고 정말 그래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몸도 낫는 네.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요즘 엄마들은 바라는 게 많아졌다고 네. 할까요? 욕심도 많아지고 네.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뭐 아플 불안하고. 수도 있는데. 아까 장미란이 무상상을 받던 그렇죠. 것 같은 마음인 거죠. 제가 좀 못해야 우리 아이가 괜찮을 맞습니다. 텐데. 좀 평정심을 갖기 힘든 시대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엄마 손이 약손인 시대가 좀 많이 사라진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죠. 엄마 네. 손이 약손이려면 엄마 마음이 맞아요. 먼저 편안해야만 그 네.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겼을 때 맞습니다. 엄마가 쓸어주는 그 분위기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그 큰 아들이 한 번은 밤에 갑자기 배탈이 나서 제 방으로 왔어요. 네. 그 옆에 누워가지고 엄마 배가 아프다 그래서 일로 와서 누워봐 이러고 제가 배를 계속 문질러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잠이 이제 들었는데 네. 잠깐 이렇게 잠결에 신기하게 안 아프네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게 바로 엄마 손은 맞습니다. 약손인 거죠. 네. 뭐 모든 것들이 엄마 손으로 다 해결되지 못하더라도요. 엄마의 정서와 엄마의 마음이 단단할 때 맞습니다. 우리가 괜찮으면 아이들은 자기 상황에 맞게 잘 크는 것 같아요. 네. 네. 때론 넘어지고 때론 네. 다치더라도 다치더라도 다시 그 자리로.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는 그게 어떤 진단이든 간에 그 진단도 한번 우리가 넘어서 보고 네. 우리 아이는 우리한테 온 그 순간부터가 축복이었고 네. 그 존재 자체가 감사일 뿐이지 네. 누구하고의 비교 대상일 필요도 없고요. 네, 네. 그래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그것만 경계를 음. 무상상과 같은 장미란과 같은 그 사고의 개념만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으면 네. 그래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음. 우리 삶의 무대에서 우리 아이는 지금 잘 크고 있는 거야. 네. 그 관점으로 아이를 도와줄 수 있으면 그게 어떤 과정이든 우리가 죄책감을 좀 넘어서서 좀 더 당당하고 편안하게 아이를 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아, 너무 좋네요. 네. 저 손은 이미 약손이거든요. 약 발라주셨잖아요. 네. 그러게요. 네. 이 따뜻한 손. 매끌매끌해졌어요. 약손으로. 네. 네. 이 손으로 우리 아이들 많이 안아주고, 많이 네. 스킨십 해주고, 네. 오늘 이 겨울,
이 추운 네. 겨울 사실 우리 아이들도 밖에 나가서 많이 마음으로나 여러 가지로 상처 많이 받고 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엄마가 네. 좀 약손이 돼서 네. 예, 우리 아이들 많이 만져주는 그런 겨울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 전에 우리도 우리 스스로 이렇게 토닥토닥 우리 가슴을 어루만져주면서 나도 오늘 참 최선 다했다. 네. 나도 오늘 네. 내가 최고는 아닐지언정 내가 최선은 다하고 있다라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 스스로가 응원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미 엄마라는 이 순간부터 네. 너무나 아름답고 충분한 존재입니다. 네. 좋네요. 네. 연말 분위기에 또 그냥 막 그냥 거의 방언 터지듯이 그냥 말이 나오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재훈쌤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제 손에 약 발라줄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요. 네. 오늘 방송은 또 이렇게 또 마무리가 엄마 손 되네요. 약손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뵐게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제까지나 처녀일 줄만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앞에서 난 어른이 되어야 해. 난 엄마니까 난 엄마니까 좋은 것만 주고 싶어. 난 내 엄마니까. 소녀에서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맘스라디오.